안녕하세요. 펀디멘탈 팀 백승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이제 더블 건벨 큐 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유립스에서 2023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오늘 논문의 발표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그 펀디멘탈 팀 팀원분들이신 김윤아님, 박민지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입부에서 어떤 관련된 배경 지식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 강학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민스퀘어드 벨만 에러의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이 저자들이 이제 어떤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더블 건벨 큐 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오늘 소개드릴 논문에 대해서 저자들이 이제 언급했던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인 더블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발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도입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배경 지식으로서 이제 중심극한 정리와 이제 익스트림 밸류 띠어럼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정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이 정리는 이제 x1부터 xn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평균 뮤와 어떤 분산 시그마 제곱을 가지는 이 IAID로 샘플링된 이 랜덤 변수들을 있다고 하면은 이 변수들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식을 변형했을 때 그 0과 시그마 제곱의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는 그 정규분포로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정리입니다. 이 정리는 이제 리그레이션 문제에서 어떤 가우시안 에러를 좀 정당화하는데 많이 이용이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y는 fx 더하기 입실론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런 리그레이션 모델이 있을 때 이 리그레이션 모델에 이 입실론 세타라고 하는 이 에러 텀이 이제 어떤 동분산 정규분포를 이제 따를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MSE라던가 어떤 이런 에러들을 이제 로스텀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론적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변수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소스에서 오는 그 독립적 노이즈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의 합으로서 이루어져 있다고 이제 가정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 노이즈는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제 근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조금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어떤 또 정리 혹은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익스트림 밸류 띠어럼 혹은 띠오리라고 하는 이 EVT라고 하는 어떤 친구는 다음과 같이 x1부터 xn까지의 어떤 CDF가 F로 알려진 이 랜덤 변수가 있을 때, 그때 이 랜덤 변수들의 어떤 극한값, 즉 최대값이나 어떤 최소값을 이제 mn이라고 가정할 때 이 mn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정리 혹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해당 어떤 이론에서 그 이제 이 mn이라고 하는 이 어떤 랜덤 변수들의 어떤 극한값이 z보다 작을 확률, 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CDF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고, 유도해낼 수 있고, 또한 이제 일반적으로 또 많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 세 분이 어떤 이러한 어떤 그 확률값 혹은 CDF 값이 어떤 특정한 어떤 분포로 수렴하더라라는 것을 이제 어떤 수학적으로 보여주셨고, 그것들을 이제 어떤 Generalized Extreme Value Distributio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극단값들에 대한 어떤 분포 중에서 이 감마가 이제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때 이때 GG는 이제 건벨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이 건벨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각각의 어떤 로케이션 파라미터, 스케일 파라미터를 가지는 어떤 분포이며, 이런 분포를 이런 어떤 그 파라미터들을 가질 때 다음과 같은 어떤 특징들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어떤 어떤 논문과 약간 좀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어떤 알파 x 베타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는 건벨 분포에서 x를 이제 샘플링하고 또 y도 이런 어떤 건벨 분포에서 샘플링했을 때 이 x 빼기 y는 이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는 그 분포다라는 것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배경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민스퀘어드 벨만 에러의 한계점입니다. 이제 강학습의 어떤 목적 혹은 목표라고 하면은 이는 어떤 특정 스테이트 S가 이제 입력됐을 때 그 S에서 가장 어떤 리워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행동인 A 스타라고 하는 어떤 옵티멀한 액션을 이제 어떤 출력해낼 수 있는 이제 옵티멀 폴리시 파이 스타를 학습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어떤 옵티멀 폴리시 파이 스타를 학습하기 위해서 1992년에 이제 와킨스라고 하는 어떤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큐 펑션이라고 하는 어떤 강학습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를 이제 제안했습니다. 이 큐 펑션 QSA는 이제 어떤 특정한 SA 페어를 이제 입력받았을 때 그 SA 페어로부터 이제 남은 에피소드의 끝까지 받을 어떤 큐뮬레이티브 리워드를 추정할 수 있는 변수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요.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이제 모든 MDP에서 이 옵티멀 폴리시 파이 스타라고 하는 거는 이 Q 함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아그맥스 A Q 스타 SA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옵티멀 크 펑션이라고 하는 이 Q 스타 SA는 이제 배만 최적 방정식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고정점으로 이제 어떤 특정 지어진다라는 거를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MDP에서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Q 스타라고 하는 이제 옵티멀 크 펑션은 다음과 같은 이제 R 더하기 가마 맥스 Q 스타와 이거의 기대값과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배만 최적 방정식인데요. 이제 심층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이제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이 Q 스타라고 하는 어떤 이 해당 R 더하기 가마 맥스 Q 스타 요거를 이제 어떤 학습의 어떤 타겟으로서 보고 이제 지도학습의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 Q스타라는 거를 이제 근사하기 위한 뉴럴 네트워크 Q세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델링하고 이 세타를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Q스타와 현재 Q값의 어떤 차이 그리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세타를 업데이트 시켜 나가면서 일을 수행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일반적으로 이 Q세타와 이제 Y세타 바, 즉 Q스타의 어떤 차이를 줄이기 위한 로스 펑션으로는 이제 Q스타와 Y의 XA의 어떤 차이의 제곱을 평균 내는 이 민스퀘어드 벤만 에러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민스퀘어드 벤만 에러, 이제 앞으로 제가 MSEB라 부를 이 에러에 대해서 이 논문에 소개드릴 논문의 저자들은 이 강한 어떤 가정이 두 가지 있다라는 것을 유도해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입실론이라고 하는 어떤 세타 SA에 대한 어떤 함수를 다음과 같이 Q 스타 빼기 Q라고 이제 이렇게 모델링 했을 때 일반적인 MSB는 이 엡실론을 동분산 정규분포로서 이제 가정을 한다. 이제 CAT를 통해서 라고 하는 첫 번째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인 MSB에서는 이 Q세타라고 하는 것, 즉 옵티멀 Q 펑션을 이제 어떤 배만 타겟, TD 타겟이라고 하는 이제 다음 같은 식으로 즉 스칼라로서 이제 가정을 하는 근사를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가정을 통해서 저자들은 이 MSB 혹은 TD 에러에 다음 같은 어떤 암묵적인 가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언커버 이제 밝혀냈는데요. 이제 입실론이라고 하는 이 어떤 노이즈 변수가 다음과 같은 이 0과 시그마 제곱을 가지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이제 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들이 이제 약간 좀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자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밝혀낸 이 두 가지 어떤 가정이 이론적으로 약하고 또한 첫 번째 가정인 이제 그 CAT를 통해서 이제 어떤 호모세데스틱한 어떤 노말, 즉 동분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이 가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Q스타 빼기 Q로 되어 있는데 이때 Q스타를 계산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맥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고 이 맥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CLT를 적용하는 것보다 샘플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제 EVT를 통해서 이제 요 어떤 입실론이라고 하는 어떤 노이즈가 건벨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Q스타가 이제 Y 세타 SA라고 하는 어떤 스칼라 값을 근사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스칼라 값으로 이걸 근사한다는 것이 좀 이제 이론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도입부 내용이었고 이 장부터는 더블 건벨 Q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문에서 저자들이 소개한 어떤 관련 연구들입니다. 관련 연구로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어떤 소개해드릴 만한 2가지만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익스트림 Q러닝입니다. 이 익스트림 Q러닝은 이제 이 저자가 거의 유사한 어떤 접근 방식을 택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 익스트림 Q러닝의 저자들이 먼저 이제 어떤 동분산 건벨 노이즈로서 이제 모델링을 해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인 XQL을 유도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XQL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어떤 소프트벨만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그 맥스 엔트로피 RL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제안된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유도해냈는데요. 그래서 일단 식을 먼저 보여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배만 최적 방정식을 이용한 그 배만 백업을 분석함으로써 이 입실론이 아까 저자들이 했던 것과 유사하게 그 건벨 분포를 따르는 거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들이 이제 건벨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기법을 이용해서 이 밸류를 추정하는 어떤 방식을 제안하고 그 다음 이제 이 어떤 추정된 밸류라고 하는 걸 이용해 추정된 밸류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떤 소프트벨만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옵티멀 밸류 V 스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모델링하는 어떤 방법을 제안하고 그 방식을 통해서 만든 알고리즘이 SQL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이제 하프치타라고 하는 잘 알려진 환경에서 그 TD 에러의 실제 어떤 임피리컬한 그 어떤 배만 에러들의 어떤 히스토그램을 그린 그림인데요. 실제로 배만 에러가 가우시안보다는 건배에 가깝다라는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디스트리뷰셔널 RL 혹은 이제 분포형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이 분포형 강화학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MSB의 그 두 가지 큰 가정 중에서 이 두 번째, 두 가지 큰 가정 중에 이 두 번째, 이 큐스타라고 하는 거를 스칼라라고 놓는 게 안 된다.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분포 자체가 이제 모드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분포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로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연구 분야입니다. 해당 어떤 디스트리뷰셔널 RL 어떤 분야에서는 이제 실제 어떤 큐뮬레이티브 리워드를 이제 추정하는 이제 어떤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큐뮬레이티브 리워드 분포 자체를 이제 학습해버리는 그런 컨셉으로 좀 이제 약간 좀 컨셉의 변화가 있었고, 그래야 DQN 같은 알고리즘에서 이제 스테이트가 입력됐을 때 액션별로 하나의 스칼라 값이 나오는 것과 달리 알고리즘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한같이 스테이트의 액션별로 이런 어떤 실제 큐뮬레이티브 리워드 어떤 분포가 이렇게 추적되는 어떤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연구 분야와 이 연구 분야가 이제 각각 MSB의 어떤 두 가지 그 강한 가정을 완화시키기 위한 어떤 알고리즘들이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부터는 이제 더블 건벨 큐러닝에서 이제 제안한 알고리즘인 더블 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들은 이제 XQL과 다르게 그 저자들이 이 TD 에러를 어떤 동분산 건벨 노이즈가 아니라 이분산 건벨 노이즈로서 이제 모델링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분산 자체가 어떤 고정된 값이 아니라 어떤 좀 변화하는 값이라는 건데, 이때 그 분산 자체를 그 스테이트랑 관련된 어떤 변수다라고 이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까 보여드렸던 식인 이제 Q라고 하는 어떤 Q와 이제 Q스타의 관계에서 이제 유도되는 이 노이즈 G라고 하는 것을 이제 S의 어떤 의존적인 함수로 만들고, 이 G라고 하는 이 변수가 혹은 노이즈가 다음과 같은 어떤 S를 입력받는 베타라고 하는 이 세타로 모델링된 이 분산을 이제 그 파라미터로 가지고 있는 건배 분포를 따른다라는 식으로 이제 모델링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저자들이 XQL에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소프트배만 이퀘이션을 좀 가져와서 이제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는데요. 어떤 이제 또 작업을 해주냐면 이제 소프트 밸류 펑션, 그러니까 맥스 엔트로피 RL 프레임워크에서 맥스의 Q스타 SA라고 하는 요 식은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요 어떤 이 맥스 오퍼레이터 대신에 로그 인테그랄 이제 익스포넨셜 요 이제 어떤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다음같이 이제 변형이 됩니다. 이때 이제 Q스타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저자들이 이제 Q 더하기 G라고 이제 모델링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항은 다음에 두 번째 항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이 두 번째 항을 통해서 이제 원래 그 어떤 소프트 밸류 펑션에서 사용한 이 식이 옆에 이제 G 세타라고 하는 G 세타 X라고 하는 어떤 노이즈의 출현을 이제 허락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앞에 부분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소프트 밸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V 세타 소프트 X라고 해주면은 이제 맥스 Q 스타 SA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타겟으로서 사용할 이 변수가 V 소프트 세타 S 더하기 G 세타 S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모델링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제 약간 그 옵티멀 Q와 Q의 관계에서 이제 유도된 어떤 노이즈는 세타 A의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는 어떤 그런 함수였다면은 이 소프트 밸류 펑션이 가지고 있는 노이즈는 그 액션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고 세타에만 이제 어떤 그 세타로만 모수화된 어떤 함수로서 이 두 개는 약간 다른 노이즈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자들은 이 G 세타 S마저도 이제 건벨 노이즈를 따른다라는 것을 이 XQL을 인용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소프트 밸류 펑션을 이용한 해당 식이 다음과 같이 소프트밸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 with two function approximators and two heterosedastic 건벨 노이즈 소스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벨 노이즈가 이제 두 개인 거죠. 하나, 둘. 각각 Q 쪽에 하나, V 쪽에 하나 생기면서 다음과 같은 어떤 소프트밸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타로 모수화된 함수가 이제 Q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Q 더하기 이제 세타 A가 아닌 세타에만 어떤 모수화된 요 Q 세타 SA 더하기 G 세타 S라고 하는 요거를 추정한다고 이제 먼저 약간 좀 컨셉을 바꾸고, 그 다음 V소프트 U 또한 이제 V소프트 U 자체가 아니라 V소프트 더하기 이제 G 세타를
이제 어떤 추정할 수 있는 함수로서 새롭게 모델링을 하면은 위에 있는 식이 다음과 같이 Q세타 뉴 SA 더하기 L세타 A S는 이제 어떤 기대값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양쪽의 G가 좀 탈락되면서 이제 L세타 A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변수만 남았는데요. 이때 이 L세타 A라고 하는 거는 세타랑 A라는 것에 모소화된 S를 이제 입력한 어떤 함수가 되고, 이제 이 어떤 변수 혹은 함수는, 그러니까 이 함수의 어떤 출력값은 이제 건벨로이즈 두 개의 어떤 차이로서 이제 모델링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배 분포의 특징, 이제 건배 분포에서 어떤 샘플링된 두 개의 변수의 차이는 그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이 새롭게 만든 소프트웨어만 이퀘이션에서는 이제 노이즈 펑션이 이제 로지스틱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끔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제 이 두 가지 어떤 맥센트 RL 프레임워크와 이제 어떤 이 건벨로이즈를 가정하는 이 두 가지 가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어떤 로지스틱 분포를 따르는 이제 그 노이즈를 가진 어떤 배만 이퀘이션을 모델링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노이즈를 가질 때 어떤 그 추정기인 이제 Q세타를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즉 세타라는 건 어떤 파라미터를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어떤 작업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헤테로세데스틱 로지스틱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어떤 통계적인 추정기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조금 약간 좀 꼬아가지고 이 Y소프트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 새로운 추정기에 대한 타겟을 이제 헤테로세데스틱 노말, 즉 이분산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이제 가정을 추가적으로 또 해주고, 이때에 대해서 이제 그 이분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는 이제 MLE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제 MLE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제 로지스틱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야 되므로 이때 이 시그마를 그러니까 이분산 정규분포와 이제 이분산 어떤 로지스틱 분포의 관계를 통해서 다음같이 베타를 변형해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로지스틱 디스트리뷰션을 다시 리커버링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몇 번 꼬아서 이제 그 헤테로세데스틱한 그 노이즈 모델을 가지는 이제 Q 펑션을 학습하게 되고, 이를 이제 어떤 실제로 구현해낸 것이 더블검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더블검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또 디스트리트 컨트롤 문제를 풀 때랑 컨티뉴어스 컨트롤 문제를 풀 때 좀 세팅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디스트리트 컨트롤 문제, 즉 아타리 게임 같은 그런 게임들을 풀 때는 이제 TD 타겟 혹은 부트스트랩 타겟을 다음과 같이 모델링한다고 하고, 또한 컨티뉴어스 컨트롤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한다고 합니다. 디스크리트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링하는 것이 이제 어렵지 않은데, 컨티뉴어스 컨트롤에서는 좀 모델링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액션이 유한하니까 Q에 대한 액션들을 그냥 다 합쳐버리면은 그 밸류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이 되고, 이제 컨티뉴어스 컨트롤 쪽에서는 액션에 대해서 다 합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시그마를 이제 기대값으로 빼주면서 요 C라고 하는 어떤 그 파라미터가 나오게 되고, 저자들은 이걸 이제 어떤 그 패시미즘 팩터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하이퍼 파라미터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걸 튜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검 마지막으로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수도코드 간단히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로는 일단 이 일반적인 DQM과 다르게 이 더블검에서 이제 사용하는 어떤 Q 네트워크는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어떤 분산과 관련된 그 어떤 그 출력도 필요합니다. 원래는 Q값, 평균값만 필요했다면은 Q와 이제 시그마를 다 출력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비전 쪽에서 제한된 베리언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도입했다고 하며, 디스크리트 컨트롤일 때랑 컨티뉴어스 컨트롤일 때랑 이제 어떤 입력받는 변수가 좀 달라지긴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디스크리트 컨트롤 문제를 풀 때랑 컨티뉴어스 컨트롤 문제를 풀 때 모두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했고, 이때 이제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이제 어떤 그 TD3에서 제한된 기법을 통해서 디스크리트 컨트롤과 컨티뉴어스 컨트롤 둘 다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수도코드도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도코드는 먼저 이제 리플레이 버퍼, 이게 오프 폴리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제 리플레이 버퍼랑 이제 각각 어떤 세타랑 파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액터와 크리틱에 관련된 이제 그 파라미터들을 초기화해주고, 이때 뭐 오소고날 이니셜라이제이션 써준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긴 했는데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서 좀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트일 때랑 컨티뉴어스일 때 어떤 액션 셀렉션 방식이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밸류랑 폴리시를 업데이트 해준다.
벨런 폴리시의 타겟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해준다까지가 이제 수도 코드였습니다. 이 장부터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저자들은 제안한 더블 검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디스크리트 컨트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떤 세 개의 어떤 그 기본적인 환경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였고, 이제 컨티니어스 컨트롤 쪽에서는 꽤나 많은 어떤 벤치마크 태스크의 환경들에서 이제 총 33개의 그 태스크들을 학습해 보았다고 합니다. 일단 모델 세팅으로는 아까 보셨던 이제 패시미즘 팩터 C라고 하는 거를 마이너스 0.1로 두는 거를 디폴트 파라미터로 두고 얘에 대한 어떤 실험을 다 수행한 뒤에는 이제 각 환경에 맞는 혹은 환경 내 태스크에 맞는 어떤 패시미즘 팩터를 튜닝한 결과도 또한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평가 매트릭으로는 이제 인터컨타일 민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지표를 12개, 그러니까 각 태스크별로 12개씩 학습해서 제안해주고 있고, 각각은 다른 시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디스크리트 컨트롤 환경에서의 혹은 문제에서의 그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더블검, 이제 저자들은 더블검에 대한 어떤 그 베이스라인으로서 DQN과 듀얼링 DDQN 정도를 어떤 선택했는데요. 실험 결과를 보시면 카트콜, 에크로벗, 그리고 이제 마운틴카에서 모두 더블검이 아주 조금 좋은, 크게 막 좋지는 않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그냥 에크로벗 정도에서는 이제 뭐 샘플 효율성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큰 차이는 없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또 시그니피컨트한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걸 저자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티니어스 컨트롤 문제에서는 꽤나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제 대조군들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총 33개의 태스크들에서 이제 디폴트 파라미터를 썼을 때, 즉 튜닝을 태스크별로 하지 않았을 때의 성능과 이제 튜닝을 태스크별로 했을 때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IQM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패시미즘한 팩터를 이제 바꿀 때 이제 타겟 Q가 얼마큼 바뀌는지 그 매그니튜드를 이제 각각 이제 보여줬는데, 각각 어떤 태스크들에 대해서 몇 개 보여줬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패시미즘 팩터가 0.5로 양수의 큰 값을 가질 때 그 타겟 Q의 값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어떤 패시미즘 팩터를 마이너스 0.5라고 하는 정말 작은 값, 또 음수의 값을 썼을 때는 어떤 타겟 Q의 어떤 값이 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오버에스티메이션 바이어스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 저자들은 이제 실험 결과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